지금부터 엘라 120과 엘라 2000, 2014년형 최신형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스위스에서 디자인 제품으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속에 이제 부품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일제라든가 이런 부속들을 써서 그 일제 부품과 그 타일랜드 현지에서 직접 제작된 부품으로만 이루어진 그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중에 이렇게 값싼 부품들,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10년, 20년, 30년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초급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문가형 미싱입니다. 본 제품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초급부터 전문가까지 쓸 수 있게끔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엘라에서 야심차게 지금 기획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상품이 그 가격이 조금 낮게 지금 책정되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여서 성능이라든가 힘, 파워, 바느질 모양, 스티치가 타사의 100만원대, 200만원대 제품과 비교하여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본 제품은 일부 기능이 좀 없을 뿐더러 조금 없을 뿐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제품을 구매 후 10일간 사용하셔서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타사의 제품 가정용 미싱에 100만원대, 200만원대 이 제품과 비교하여 힘이라든지 바느질 퀄리티, 바느질 모양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신있게 제가 이거 제품에 대해서 100% 구매가의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약속을 드리나 반드시 비교하실 제품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 매장에 방문하셔서 환불 받으실 제품하고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100% 환불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본 제품이 퀄리티나 이런 것이 나빠서 환불해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 제품이 가격대는 저렴하게 지금 저희가 판매를 시판 예정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타사의 100만원대, 200만원대 제품과 견주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10년, 20년, 30년 고장 없이 평생 쓰실 수 있는 엘라 미싱이기 때문입니다. 구성물과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 120과 엘라 2000번은 기본 구성물이라든지 스티치 모양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제품의 구성물은 재봉틀 본체, 그 다음에 전자 발판, 이건 엑셀에다와 같아서 세게 누르면 세게 하고 천천히 누르면 살살 누르면 살살 갑니다. 자, 요거는 한글 설명서, 그 다음에 위에 그 감침판, 그 다음에 따개 칼, 그 다음에 실토리알, 단축구멍, 지퍼, 단뜨기, 바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동영상 CD도 같이 첨부가 됩니다.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에서 보이는 이것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스티치 선택 다이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땀수 선택 다이얼, 바느질 땀수 0에서 4까지 땀수 길이를 원하시는 대로 0에서 4까지 미세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스티치 표시, 그 다음에 자동 밑실 감기 실토리알 넣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실 실패꽂이, 그 다음에 자동 밑실 감기 하실 때
요거 당기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우측 분리라 그래요. 분리. 끝나고 나면 넣으시면 되고, 분리. 그다음에 후진 레버, 뒤로 가기, 튼튼하게 박으시고 뒤로 가기.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 발판 잭 꼽는 자리. 그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재봉틀 실책이라고 합니다. 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다음 위실 장력 다이얼. 보통 사이다 놓으면 자동으로 되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사이다 놓으시고. 자, 여기는 노루발 레버. 노루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노루발 레버. 1단으로 올리면 노루발이 고정되어 있고 2단으로 올리면 노루발이 훅 더 올라갑니다. 쑥 더 올라가기 때문에 노루발이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다시 완전히 내려주셔야 돼요. 사용할 때는 2단 노루발 엄청나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높이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바늘잡이 나사, 요거는 바늘. 자, 요거는 이제 프레임 커버, 이제 소매라든가 바지땀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빙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프레임 커버를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북집 카바를 열면 수직캠이 나옵니다. 수직가마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는 옛날 뭐 100년 전의 부품이나 지금 거나 다 똑같이 호환 가능합니다. 호환성이 아주 높아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시중에 거 쓰시면 되고, 가능하면 정품 사용하시고요. 자, 이거는 수직가마. 그 다음에 요거는 노루발. 예, 요런 가마라든가 북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다 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면은 이런 거 고장 없이 그냥 평생 쓰시는 거예요. 중국제 부속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격이. 자, 이렇게 좋은 부속으로 고퀄리티로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된 겁니다. 프레임 커버를 이렇게 닫으시고, 자, 여기 좀 이따 불을 켜면 여기서 이제 전구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엘라 120하고 2000은 이전의 제품들과 조금 달리, 요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 이제 하나 더 개발된 게 원터치 스마트 노루발이라고, 스마트 키홀더입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원터치 스마트 키홀더. 그 전에 거는 여러분 쇠 조각이 있어서 탁 누르면 발판이 빠지고 했는데, 얘는 그냥 뺍니다. 바로 작업 중에 잘못해가지고 요거를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내리실 때는 그냥 방향만 맞춰주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요게 원터치 스마트 키홀더, 요게 2013년형 최신형, 여기에 지금 개발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EL2000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실 감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전원 잭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전원 잭 꼽고 옆에 우측에 있는 스위치를 켭니다. 켜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을, 작은 실 쓰실 때는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되고요. 큰 실 안테나를 쓰실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큰 실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큰 실, 작은 실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재봉틀 우측에다 놓으시고 실 안테나를 이렇게 2단이나 3단 정도 이렇게 올리시고 가지런하게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봉틀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큰 실 안테나 쓰시는 분은. 자.
작은 실로 보통 이제 대부분 작은 실을 많이 쓰시니까 작은 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실로 이렇게 미실 감기를 하겠습니다. 미실 감기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실토리알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요걸 엑서사리함을 좌측으로 처음부터 초보자도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따라 하시면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좌측으로 당기시고 카바 여시고 복집 끄집어 내세요. 실토리알을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실토리알을 자세히 보시면은 실토리알 윗면 아랫면 모두 똑같지만 여기 보면 디귿자 홈 같은 게 하나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디귿자 홈을 자 미실 감기하는 요 쇠봉에도 이렇게 홈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철사 같은 게 여기 철사 같은 거하고 요 디귿자 홈하고 일자로 딱 맞추어서 똑소리 나게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신 다음에 자, 요 실을 요렇게 잡아당겨서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 십자로 되어 있는 이게 원반형 되어 있는 여기 중간 사이로 이렇게 실을 당겨서 넣으셔야 돼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요렇게 당겨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넣어서 자 요리 실토리알로 갑니다. 제가 지금 혼자 영상을 찍고 있는 관계로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요령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안 걸치면 실토리알에 헐렁헐렁하게 감깁니다. 타이트하게 안 감기고. 이걸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실토리알 중간에서 위로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이렇게 실토리알에 실을 밑에서 위로 끼우면 그 실을 위로 이렇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자 발판을 살짝 한번 밟아주세요. 참 잘못했네요. 자 보세요. 자 실토리알을 우측으로 밀고 실토리알을 우측으로 밀고 핸들을 우측으로 당겨주세요. 핸들을 우측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발판을 밟으세요. 한번 깊게 밟아 주신 다음에 쪽가위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여기를 살짝 한번 잘라 주세요. 자르시고 나머지 실을 계속해서 감습니다. 끝까지 감기면 이렇게 디리르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 실토리알을 오버해서 넘치거나 너무 꽉 채우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좀 덜 감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다음 다 감으셨으면 실토리알을 좌측으로 미시고 핸들을 속으로 집어넣어야 재봉틀이 돌아갑니다. 지금 방금은 실토리알만 돌아간 겁니다. 핸들을 밀어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실토리알 끄집어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 실토리알 실을 여기 북집입니다. 북집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요런 타입의 미싱은 수직가마라고 하는데
동일한 꼭 요 모델이 아니고 다른 타 메이커라든지 다른 엘라 미싱에도 이런 타입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자, 그래도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실이 풀리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아주세요. 아래쪽으로 실을 풀리는 요 위로 잡지 말고 아래쪽으로 잡으시고 북집의 꼭지 부분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실토리아를 넣고 요 실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북집에 보면 정중앙에 보면 나사 있는데 옆에 보면 찢어진 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틈에다 끼우시고 실토리아를 살짝 누르신 다음에 요 쇠판 사이로 실이 들어가서 딱 나오게끔 요렇게 여기 당기면 타이트하게 나와야 됩니다. 실이 끈끈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풀리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해서 집어넣고 위로 당겨 올려서 북집에 찢어진 틈에다 살짝 끼워서 쇠판 사이로 딱 당겨서 정중앙에서 디귿자 홈 있는 정중앙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당겨주세요. 좀 끈끈하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실을 한 10여 cm 자르신 다음에 북집 이번에는 이제 가마라 그럽니다. 속에 여기 톡 튀어나온 게 가마, 속에 있는 가마요. 가마에다가 꼭지 부분을 위로 올리셔가지고 똑소리 나게 이렇게 밀으면 똑소리 나면서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손잡이를 잡고 그러나 잡고 끝까지 밀어 넣으면 소리가 나진 않지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겁니다. 비정상으로 들어간 건 이렇게 들어갔거나 이렇게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끼우거나 이런 건 모두 비정상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홈에 요 가마 케이스링 여기 홈이 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 파진데 위로 꼭지를 맞춰서 딱 눌러주세요. 그럼 똑소리 납니다. 이게 잘못 들어가 있으면 와작와작하고 이 속에서 뭐 엉켜 있고 이게 북집이 빠져나오고 자칫하면 발 부러지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뚜껑 닫으시고 자, 이번에는 윗실을 꼽아 보겠습니다. 자, 스식은 실을 도로 걷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노루발을 들어 놓으세요. 들고 맨 처음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번 끼우시고 내려옵니다. 장력 다이얼 사이로 지나와서 2번 유턴 하시고 3번 유턴 하시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은 뭔가 하면은 여기 실책이라는 것으로 실을 걸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으면 핸들, 우측의 핸들을 한 바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실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이 고리 홈에다가 꼭 끼우셔야 돼요. 사용 중에 여기 빠지거나 안 끼우시면 북집 있는데 실이 막 엉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여기 실이 빠지거나 안 끼우시면 북집 있는데 조금 전에 거기에서 실이 와자자자자 엉키고 미싱이 요란해집니다. 자, 쭉 내려와서 바늘 바로 위에다가 실을 한번 꼽아 주시고 바늘 바로 위에 실을 꼽아 주시고 실 부분을 딱 자른 다음에 자, 실을 앞에서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넣어 주시고 실을 뒤로 쭉 이렇게 이 실이 바늘에서 꼬이지 않게끔 하셔서 뒤로 쭉 잡아 당기신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 당기세요. 자, 밑실 끌어올리기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오른손으로 핸들을 본인 앞으로 뒤로 돌리지 말고 핸들을 본인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자, 한 바퀴는 요 실책이라는 게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윗실, 밑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밑실을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앞으로 좀 당기셨다가 다시 노루발 사이로 바늘실 넣고 이번엔 뒤로 쭉 길게 당기세요. 길게 당기신 다음에 여기 노루발 대 뒤에 보면 실 커터 장치라는 게 있으면 노루발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뚝 하고 잘립니다. 여기서 잘리는 부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실을 양쪽으로 잡고 당기면 실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이 노루발 대 뒤에서 당겨주면 실이 이렇게 커터가 됩니다.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스티치를 한번 시연을 직접 스티치를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을 좀 더 원단에 잘 보이게끔 흰색으로 제가 교체해 두었습니다. 자, 액세서리 함을 이렇게 닫으시고, 맨 처음에 이거 보자, 그 기본 구성물들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함 속에. 맨 처음에 이 기본 구성물들은 닫으시고, 지금부터 직선, 지그재그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루발이 들린 상태에서, 자, 위실을 뒤로 이렇게 쭉 좀 당겨 놓으셨죠? 당겨 놓고, 자, 원단을 한 장 넣어 봅니다. 넣고, 자, 스티치 선택 다이얼 A 직선, B는 좌측으로 되어 있는 직선. 똑같은 직선이지만 좌측, 구멍이 좌측으로 좀 가서 박히는 직선입니다. C는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A 일반 직선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땀수다. 땀수는 0에서부터 4까지 되는데, 자, 1이나 2 사이는 이렇게 아주 좀 촘촘한 바느질이 되겠죠. 뭐 한복이나든가 깨끼 바느질, 뭐 이렇게 조금 원단 조직이 아주 촘촘하거나 이런 면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하시고, 보통 3은 일반적인 홈패션, 보통 옷 만들기 전부 다 대략 2에서 3, 이 정도 사이에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2에서 3, 3.5. 그 다음에 뭐 청바지류라든가 도톰한 솜 종류 이런 거는 좀 두꺼운 뭐 패딩 이런 거는 전부 다 3에서 4 사이로 다 넘어가서 해야 됩니다. 두꺼운 거를 2나 1쪽에 가서 박음질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3과 4 사이, 최대 4까지 가서 하시면 돼요. 4는 4mm, 3은 3mm를 의미합니다. 자, 청바지 원단 같은 경우는 3 이상 꼭 하시고요. 자, 박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뒤로 가기. 꼭 누르시고 발을 밟으시면 됩니다. 힘은 다시 앞으로 오고, 꼭 누르면 뒤로 가고, 이렇게. 자,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리셔서 원단 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리셔서 실책이라는 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노루발을 들고 실을 뒤로 쭉 당겨서 실은 노루발 뒤에 커트. 자, 직선 박음질입니다. 지금처럼 깨끗하게, 조금 전에 이건 여러 번 후진 재봉을 한 자리죠. 후진 재봉은 뭐 짜집기 할 경우에도 하셔도 되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매듭 같은 거를 지으실 때 튼튼하게 박으실 때 터지지 않게끔 그럴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원단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경우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원단 풀리지 않게끔 한 서너 땀씩 이렇게 후진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요거 후진 바느질 하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원단 넣고 빼고 하는 거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가장 기초적인 박음질이기 때문에 꼭 잘 보세요. 자, A에다가 한 3, 4 정도 넣으시고, 실책이라는 게 제일 위로, 이게 제일 위로 올라와 있게끔 얘가 가장 이 기계에서 좀 친숙하게 지내고 자주 보셔야 기계 유지 관리 및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요거 실책이. 자, 보세요. 하시다가 후진 박음질 원하시면 하시고, 자, 원단 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단 끄집어내기. 자, 우측의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리셔서 바늘이 올라오고 얘가 올라올 때까지, 실체기가 올라올 때까지 핸들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노루발을 드시고 원단을 뒤로 쭉 잡아당기신 다음에
노루발 뒤에서 커트.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밟으시고 바늘이 올라가 있으면 실책이라는 게 올라오도록 계속해서 돌려서 실책이 올라오고 노루발 들고 원단 뒤로 당기시고 커트. 이렇게 기본적인 직선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사각 코너 돌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 코너 이거는 왜 해드리는 건가 하면은 바느질 하실 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잘 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잘 보세요. 쭉 밟으시다가 사각 코너 부분이나 각 젓는 부분을 제공하실 때는 반드시 바늘이 올라가 있다면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바늘을 살짝 원단에 꼽아주세요. 꼽고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루발 내리시고 요 끝까지 받고 핸들을 돌려서 원단에 꼽아주시고 노루발 들어서 코너 돌려주시고 그 다음 또 받고 핸들을 꼽고 자, 그 다음에 또 가고 자,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뒤로 당겨서 커트. 자, 무엇을 설명드렸는가 하면은 이런 코너 부분에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원단을 탁 원단에 박아 놓고 코너를 돌리셔야 이 부분이 정확히 90도 각도를 딱딱 유지하면서 땀이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박힙니다. 그냥 박으시면 이 부분이 한 땀이나 두 땀이 건너뛰어 버리고 이 코너 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바느질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팁도 요건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노루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 노루발 원터치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지그재그는 C를 해보겠습니다. C에서도 여기는 작은 지그재그, 큰 지그재그, 큰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C자가 제일 커집니다. 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 땀수가 3이었네요. 방금 했는 게. 자, 지그재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땀수도 제가 이번에는 이걸 또 줄여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뀌나. 땀수를 1로 했습니다. 땀수를. 자, 그 다음에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위로 올리시고 노루발 들어서 쭉 당기신 다음에 커트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방금 이렇게 박은 이게 지그재그 3땀, 땀수 3번이었고, 이렇게 촘촘하게 박힌 이 부분들이 지금 1땀, 땀수가 1땀.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같은 스티치더라도 땀수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이런 식으로 땀수 조절을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땀수 조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그재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삼겹 지그재그 이런 부분은 보자 뭐 고무줄 넣어서 뭐 소고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 쓸 때가 많죠. 삼겹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삼겹 지그재그는 D네요. D 하시고 땀수를 한 이 정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크네요. 이렇게.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또 다른 모양도 바로바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지그재그 했는 겁니다. 삼중 지그재그 점점점 가서 박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스티치 돌리실 때 이렇게 바늘을 올려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티치 돌리실 때 왠가 바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늘을 올려놓고 G 스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서 실체기를 위로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또 박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티치들이 굉장히 스티치가 땀수가 굉장히 예쁩니다. 땀수가 예쁘고 바느질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뭐 타사의 100만원대, 200만원대 기종들과 비교해서도 힘이라든지 바느질 땀수가 뒤처지질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자, 그리고 보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봉을 해봤지만 굉장히 기계가 조용하고 흔들림이라든지 뭐 파워가 없어서 안 나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G라도 G 위에도 G가 있고 밑에도 G가 있네요. 그럼 밑에 거 원하신다. 밑에 있는 스티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0에서 4까지 있지만 계속 4 뒤로 가면 SS라는 게 있습니다. 4 뒤로 해서 넘어가면 SS. SS의 정중앙에 맞추면 밑에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SS 정중앙에다 놓으시면 밑에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위에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 게. 자, 이렇게 노루발을 내리시고 여기서 보면 EFG 이거 모두 다 오버록입니다. 오버록 스티치고 EF는 일레스틱 오버록이라고 좀 신축성 있는 원단들 오버록 하는 거고, 뭐 D자는 그물망 스티치, 그 다음에 뭐 C는 뭐 지그재그 3중 지그재그 뭐 이런 거, A는 직선인데 3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히는 직선입니다. 자, 지금 오버로크 G 해보겠습니다. G 오버로크 하실 때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G 오버로크 하실 때 G 오버로크를 이쪽 면에 한번 하는 게, 보통 보면 이 평면에다 해서 가위로 자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정석으로 되는 겁니다. 이때 원단을 당기거나 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랫부분에 되는 거는 자동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원단이 하기 때문에 꼭 누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는 방향만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살짝 잡고 계시면 돼요. 가는 방향만 그냥 보조만 하세요. 자, 오른발을 들어서, 자, 이번에는 자, 요거는 요 스티치는 지금 그냥 요 원단에다 있는데, 보통 교재에 보면 여기를 가위로 잘라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쁘고 반듯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오버로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버로크가 따로 없으시다, 그냥 한 대로 다 쓰실 분들은 충분히 이 제품으로도 오버로크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오버로크의 퀄리티를.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다음 두 번째 하는 방법, 이번에는 이게 좀 청지 원단에 좀 뻣뻣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신축성 있는 옷이나 늘어나는 옷은 제가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이게 원단이 말리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런 좀 뻣뻣한 원단은 그냥 하셔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노루발에 구멍이 이렇게 5mm가 있는데, 우측 부분은 제일 끝에다가 이 원단 끝부분을 대줍니다. 우측 부분 제일 끝부분을 대주시고 밟아주시면 됩니다. 질책이 올라가게 하시고 밀어당겨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보면,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것은 원단에다가 그냥 원단 평면에다가 박은 거고, 원단 끝단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지금 박은 겁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냥 더 간편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거나 신축성 있는 거에다 하면 이 부분이 쪼여 들어갑니다. 그 점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단에다가 이렇게 오버로크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뭐 쓰시는 분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지만 SS에다 맞추면
위에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 것이 나옵니다. 아래 것이. EF 이런 거 오버록 치셔도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엘라 2000번 모델로 동일하게 오버록 스티치 EF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버록 스티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버록 스티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치를 E도 한번 해보고 F도 해보겠습니다. E 놓고 SS 정중앙에 놓으면 E자의 밑에 있는 얘가 됩니다. 자, 화살촉 오버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단 끝부분에다가 그냥 똑같이 원단 끝부분에다가 대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켜고 자, 원단을 노루발 구멍 우측 끝부분에다가 원단 가장자리 끝부분을 맞추어 주시고요. 이제 끝자리에 다 하실 때는 원단 자체도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만큼 하고 그 다음 실체기를 돌려서 끝까지 가능하면 올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F 오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라스틱이거든요. F에다 놓으시고 똑같이 그냥 가장자리 끝부분에다가 똑같이 오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노루발을 들고 쭉 당기신 다음에 실대에다가 커트, 노루발대에다가.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있는 G 오버로크고요. 자, 이 부분은 E 스티치고, 요 부분은 여기서는 지금 F 스티치입니다. F 스티치. 자, 요 원단이 이제 청지이기 때문에 이제 실올들이 이렇게 조금 뽀송뽀송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좀 안 나오게끔 그 재단을 깔끔하게 하시면 좀 더 예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해보는가 하면 이제 단축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구멍. 본 재봉틀은 그 신상들은 스마트 키홀더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홀더라서 노루발 교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노루발을 교체하실 때 여기에 노루발 중안에 여기를 그냥 살짝 건드려주면, 밑으로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 빠집니다. 여기 빠져요. 끼우실 때는 역시 요 대부분을 저 중간에 홈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맞춰서 대고 그냥 노루발 내리시면 그냥 꼽힙니다. 저절로. 자, 이렇게 빠집니다. 원터치 스마트 노루발이 이렇게 장점입니다. 자, 꼽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홈에 일자로 되어 있는 쇠대를 이 홈에다가 대고 그냥 내려주시면 그냥 꼽혀요. 지금처럼. 뺄 때는 그냥 눌러주시고 한 손으로 하셔도 관계없어요. 빠지고 꼽히고. 노루발 들어보는 이유는 지금 꼽혀 있는가 제가 확인해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빼실 때 그냥 살짝 건드려 주시면 빠집니다. 살짝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요 노루발은 이제 단축구멍 노루발인데요. 자, 요 노루발을 자, 이제 꼽아서 단축구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요 부분을 원터치 스마트 노루발에다가 대고
노루발을 레버를 내려줍니다. 내려주시고 노루발이 교체하시면 꼭 한번 들어서 노루발이 잘 꼽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루발이 안 꼽혀 있는데도 모르고 또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단축구멍을 해보겠습니다. 실정리 한번 더 하시고요. 자, 단축구멍 하실 때는 바늘실이 노루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자, 단축구멍 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구멍 하실 때는 신축성 있는 원단이나 늘어지는 거, 뭐 다이마루나 이런 거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단 아랫면에다가 종이 부직포 같은 게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팔아요. 종이 부직포는 하고 나서 뜯으면 뜯어집니다. 꼭 밑에다가 대고 재봉을 하셔야 바느질이 제대로 나옵니다. 신축성이 심하거나 털류 같은 경우 윗면에도 같이 위아래 같이 다 대신 다음에 하시고 나서 뜯어 주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모양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자, 일단은 단축 크기를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T자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먼저 원하는 크기를 이 단축구멍 크기 홀만큼 1인치 이상 되기 때문에 큰 대형 단축구멍까지 나옵니다. 1인치 이상 되니까 여기다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렇게 대신 다음에 저는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 크기를 미리 그려서 넣으셨다 치고 자 넣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축 그림 A 1번부터 여기 있네요. 1, 2, 3, 4 1은 좌측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 2는 앞부분 마감 3번 뒤로 가기 4번 끝부분 마감하기입니다. 자, 돌립니다. 1번 하시고 자, 요 스티치 이제 땀슛 선택 다이얼은 자, 0과 1 사이에 보면 단추 그림이 하나 있죠. 자, 0 쪽으로 가면 단추가 너무 촘촘하게 스티치가 되기 때문에 모양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고요. 자, 1 하면은 좀 듬성듬성하게 나옵니다. 이제 코트 같은 거나 좀 두꺼운 거 하실 때는 1 이상. 코트라든가 뭐 솜 종류라든지 털 같은 거 있을 때는 1 이상 하신 다음에 중복으로 한번 단축구멍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박으셔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시면 돼요. 1.5나 1 같은 거 하셔가지고 튼튼하게 한번 더 박으시면 됩니다. 보통 거는 1과 한 0.78 정도 0.6 정도로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0.6 해서 1번 해놓고 박습니다. 자, 좌측 뒤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올 겁니다. 박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와서 멈춰 서면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를 위로 올려주시고 자, 2번, 4번 정중앙에 이때 발판을 깊게 한번 눌렀다가 뛰세요. 깊게 안 눌렀다 뛰시고 요 실체기 다시 올리시고 가능하면 자, 그 다음 3번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자, 본인이 선택했던 자리를 오버할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그림을 그려 놓으라는 겁니다. 자, 핸들을 돌려서 본인 앞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끝까지 올리시고 다음 4번 깊게 한번 눌렀다 떼주세요. 자, 깊게 눌렀다 떼시고 올려주시고 지금처럼 혹시라도 조금 한쪽 부분이 더 나가거나 이러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살짝 박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서 제가 보니까 살짝 우측이 더 갔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축구멍 이런 거는 한 두세 번, 몇 번 연습해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노루발을 들고 여기다가 실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축구멍은 1번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2번이 마감을 하고 3번이 뒤로 쭉 가는 거고 4번이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끝부분에 왜 1번은 한 번 더 있는 건 마감하면 끝이 나는데 이쪽 4번이 조금 뒤로 더 가는 바람에 제가 1번을 좀 더 마무리하려고 요만큼 더 박은 겁니다. 보통은 4번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돌리면 보통은 예쁘게 나옵니다. 요 연습 3번 하시면은 자신있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 3번씩만 하세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는가 하면은 좀 이 재봉틀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힘은 어느 정도 센지, 단단한지, 지금처럼 이렇게 쭉 보셨지만 재봉틀이 재봉 중에 흔들리거나 힘이 없어서 지금 안 나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뭐 더 잘 되는 거를 직접 한번 보시고 싶어 하니까 제가 직접 그냥 리얼하게 뭐 다른 거 편집이나 연출은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구매 시 항상 참고해서 보시고요. 원터치 스마트 키홀더 노로바를 이렇게 눌러서 그냥 빼시고, 자 노로발, 원터치 노로발, 그냥 노로발 끼웁니다. 내려주시면 그냥 꼽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당겨 주시고, 자, 직선으로 해서 좀 아주 두껍게 해서 한번 박아 봅시다. 자, A에 직선 놓으시고, 아주 두껍게 했을 때는 후진하지 마세요. 아주 두꺼운 원단에는 후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두꺼운 거에는 보통 거는 하시면 되고, 자, 두꺼운 원단 할 때는 3, 4인데 아주 두꺼운 거니까 4로 가겠습니다. 4로 가고, 자, 요거는 그냥 일반 뭐 청바지 그냥 원단입니다. 청바지 원단인데 이 원단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 원단을 제가 뭐 최종적으로 한 16겹 정도를 리얼하게 바로 편집 없이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 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제품의 어떤 힘이나 성능, 파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타사 제품과 마음껏 한번 비교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그냥 청지 원단입니다. 보통 입는 청바지 원단 2겹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노루발을 내리고, 자, 원단이 긴 관계로 중간중간만 박아 보겠습니다. 자, 직선에서 박습니다. 박고 노루발 핸들 돌려서 실체기 올려주시고, 자, 방금 요거 박은 겁니다. 박음질도 깨끗하게 잘 되죠. 자, 이번에는 요 2겹인데, 자, 이거 그대로 접습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4겹 그대로 박습니다. 노루발이 2단이기 때문에 이 원단이 안 들어가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중간 박습니다. 박아보겠습니다. 4겹 하나, 뭐 2겹 하나 소리는 별 차이가 없죠. 자, 실책이라는 걸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들어서 쭉 빼내서 가위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방금 4겹, 자, 두 겹, 4겹이죠. 자, 그대로 해서 4겹을 또 접으면 8겹이죠. 자, 8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이거 그대로 그냥 놓고 똑같이 박습니다. 이번 요렇게 박아볼게요. 이렇게. 안 들어가면 노루발을 한번 더 올리세요. 노루발을 내리시고. 요런 것도 뭐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한다고 해서 손님들도 따라 하시면서 된다, 안 된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요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하시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초보자가 이렇게 자칫하면 원단이 두꺼워지는데 이 시작 부분부터 노루발 앞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은 노루발이 뒤집어져서 시작할 때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원단이 두꺼워지면.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안쪽으로 바짝 넣으신 다음에 박으셔야 됩니다. 평평한 부분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원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막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자, 제가 손을 떼고 박았죠. 일부러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핸들을 돌려서 실체기 올려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노루발을 들어서 실 뺍니다. 빼서 자르고. 자, 여기 지금 8겹 했는데, 이제 8겹 했을 때나 2겹 했을 때나 재봉틀 박음질 소리가 여기 지금 편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똑같네요. 2겹이나 8겹이나. 그죠? 소리가. 보통 보면은 뭐 탕탕탕탕 거리고, 뭐 재봉틀이 부서지는 소리가 보통 나는 게
정상인데 이 재봉틀의 힘이라든가 파워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 16겹이 되겠죠. 8겹이니까 28에 16.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제가 이거 그냥 리얼하게 그냥 하는 거라서 저도 뭐 이거를 앞부분에 박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그냥 이대로 바로 시연을 해드리는 거예요. 노루발에 지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예 전혀. 자, 키홀더를 바짝 노루발 잡이를 바짝 올려서 어때?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늘도 조금 최대한 올리시고 바짝 올려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단이 16겹이 들어갑니다. 자, 노루발을 내리시고 자, 박아 보겠습니다. 원단이 엄청나게 두꺼워 가지고요. 간신히 지금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땀수 꼭 사이에다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 하실 때 후진 재봉 하시면 안 됩니다. 후진 재봉하면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손 떼고 그냥 그대로 박아 보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좋게. 핸들을 돌리시고 핸들 본인 앞으로 걸쳐기 올려주시고 노루발을 지금 바늘이 막 꼽혀 있네요. 너무 두꺼우니까 쭉 올려서 자 당긴 다음에 노루발 뒤에서 커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박혀 있는 거. 자, 뒷면 이렇게 지금 박은 겁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두께를 이거 비교를 뭘로 해보여야 될까 모르겠네요. 원단 두께가 지금 이게 북집인데 북집보다 더 두꺼워요. 지금 원단 두께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이렇게 두꺼운 거를 지금 무편집 편집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뭐 특별히 뭐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리얼하게 구매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2장 박았을 때나 4장 박았을 8장 박았을 때나 소음이라든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닥끈은 간단하게 뭐 한 2-3겹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는 건 많지만 원단이 두툼해지면 재봉틀 박음질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든지 소음이 아주 심하거나 재봉틀이 아주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한번 보셨지만 재봉틀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림이라든지 힘이 붙여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이 제품 엘라 120이라든지 엘라 2000번 한번 구매하시면은 초보자든 전문가든 누구든지 간에 한번 구매하시면 20년 30년 고장 없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기본 부속물과 뭐 다른 노루발 종류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기본 부속물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 부속물에 들어있는 건데 침판 톱니 덮개 카바라는 것입니다. 요 점을 2개를 좌우로 해서 여기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점 있는 거는 뒤쪽으로 해서 여기에다 톱니 덮개라고 이렇게 끼우시면은요 이렇게 끼워서 쓰면 프리모션 이런 거 이렇게 끼우시고 프리모션이라는 이게 노루발입니다. 프리모션은 누빔이나 자수 퀼팅 같은 거 하실 때 요 노루발을 여기다 장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수무늬라든지 퀼트 하시는 분은 퀼팅 뭐 제품이 뭐 수백만 원짜리 준다고 해서 퀼팅이 잘 되거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가형은 좀 그런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지만 요 제품으로도 충분히 퀼트 하시는데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덮개를 끼우시고 요걸 끼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빼시고 자, 이런 거는 거기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는 않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주름 노루발이라고 그럽니다. 주름 노루발 주름 잡을 때 하는 거. 요거 쓰실 때는
꼭 땀수를 주름 잡으실 때는 꼭 땀수를 3과 4 사이 좀 넉넉하게 하시고 주름 잡으실 때만 꼭 요걸 한번 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4에다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거 일일이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엘라크는 굉장히 고퀄리티라서 장력을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거 주름 잡을 때는 한 7, 8 정도, 7, 8전이나 9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름, 이 장력 수치로, 이 위실 장력 수치로 이 주름 양을 결정하신다고 보셔도 돼요. 주름이 이렇게 되는 거를. 요런 거는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일체형 노루발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요런 거는 이제 원터치 노루발, 원터치 노루발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이제 원터치는 대가 없잖아요. 없는데 얘네들은 대가 있기 때문에 요 나사를 풀고 얘들을 끼우시고 나사 잠궈서 쓰시면 돼요. 얘는 파이핑. 파이핑은 요 역시 요 나사 풀고 요거 원터치 스마트 키홀더 빼내시고 원터치 스마트 키홀더 빼내시고 여기다가 나사를 잠그시고 좌우로 옮겨서 지퍼 파이핑 작업을 하실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좀 뭔가 하면은 유지 관리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유지 관리하실 때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은 거의 유지 관리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본 제품은 속에 재봉틀 내에 이미 기름 심지라든가 특수한 원료들로 인해서 기름을 칠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10년씩 이상 가게끔 다 기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 앞쪽에 북집이라든가 이런 가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님들이 조금 기름칠을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북집이라고 그러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재봉틀을 살짝이 이렇게 눕혀서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북집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기 좋으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요거는 쇠 케이스링 이거 고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뺐다 꼽았다 하는 건데 보세요. 요거 제끼고 요거 요리 제끼고 그죠? 요 속에 가마라 그럽니다. 얘를 잡고 당기면 빠져요. 빠지는데 얘를 가마라 그러고 가마 케이스링 가마를 덮어주는 거. 이거는 가마 케이스링을 잡아주는 플라스틱이고요. 자, 이 속에 자세히 보시면은 핸들을 돌려보면 이렇게 속에 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셔틀이라 그러는데, 자, 얘는 돌아가지만 얘 속에 있는 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요 사이에 마찰이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요 사이에 이 쇠와 이 사이 요 사이로 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직 가마는 뭐 엘라크 뿐만 아니고 모든 미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은 뭐 다른 타사도 보시면 제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칠을 여기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마라는 애를 넣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다가 보면 뭐 실이 엉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하니까 좀 힘드네. 이렇게 잘 맞추면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를 맞추면 들어가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자, 여기다 기름칠을 이 쇠는 돌지만 요 겉에 쇠는 이 가마 쇠는 이 바깥 부분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쇠와 쇠 사이 이 부분에 한 방울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칠할 것 같으면 여기 톱니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움직여주는 요 다마 같은 게 있습니다. 쇠구슬 같은 여기 한 방울 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대라고 하는 여기 요 위에 바늘대 피스톤처럼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요런데 여기 한 방울, 그러니까 여기 한 방울, 요 테두리에 한 방울, 그 다음에 이거 드러내고 여기 한 방울, 그죠? 요 정도만 칠하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 고장 없이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수직 가마 유지 관리하는 방법은 본 제품이 아니고 타사크 모두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자신있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조립하실 때 보면 요걸 이렇게 끼우시면 요 홈이 아래쪽으로 가서 좌우로 요 쇠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 요 가마 가마가 아니고 케이스링 덮어주니 고정하는 거 요걸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보세요.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점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래 돼 있으면 안 돼요. 거꾸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X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게 여기 집이 안 튀어나오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집이 덜커덩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죠? 청소 및 유지 관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잘 안 빠지거나 잘 못 넣겠다 싶으면 저처럼 재봉틀을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살짝 눕혀 놓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바늘 빼고 끼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 푸실 때는 핸들을 돌리시면 바늘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풀기 좋은 위치에 놓으시고 까만 나비나사 같은 경우를 손으로 이렇게 본인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풀리는 거고 뒤로 돌리시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는 절대 풀어서 다 빼내시면 안 됩니다. 빼내시지 말고 한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풀기 좋은 위치에 놓으시고 바늘을 살짝 잡으시고 한 바퀴 살짝 돌리시면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이렇게 바늘은 부러지지 않더라도 바늘 끝이 거칠거칠하거나 이렇게 끝이 나가거나 굽으면은 바늘을 새 바늘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가정용 바늘 HA 바늘이라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사용하실 때는 그냥 HA 곱하기 1의 14 그냥 표준적인 바늘입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꼽으실 때는 가정용 바늘 한쪽 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분은 둥글게 되어 있고 평평한 부분을 뒤로 가게 해서 딱 끝까지 올려놓고 잠그시면 끝나요. 자, 평평한 부분을 뒤로 가게 해서 꼽으실 때도 이렇게 넣었다가 위로 올라가면 쉽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끝까지 올리시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나비 나사를 끝까지 뒤로 세게 그냥 손으로 꽉 하셔도 돼요. 안 될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쓰세요. 꽉 한 번만 손으로 꽉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